세종 수도 도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이전하면 명실공히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과 함께 제2집무실은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오는 2027년까지 주 사무소를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원활한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창업 관련 체험형 공간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어 기업형 소상공인을 양성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완전 개방됐던 세종보가 오는 5월 6년여 만에 다시 물을 가두면 세종보 부근 수위는 2.8m, 이응다리 수위는 약 2m가 올라갑니다.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누리콜 같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시어클 차량 증차 및 운행구역 확대 등 단계적으로 교통 혁신을 지속해 왔습니다. 우선 세종역 월 정액권 세종 2인 패스를 출시하고 12개 버스 노선 신설, 90대 버스를 증차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한쪽에 소아 전용 의료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증 병상 등 모두 소아 환자만을 위한 겁니다. 일단 선생님도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일단 처음부터 인상은 좋았고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일곱돌 한글날, 한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서는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한글날 정부 공식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 소중한 봄을 하나, 또 가지고 있죠. 하 최고다. 라 후에도 내 마음에는 하자 같은 봄을 남이 너무 세종시를 비롯해 제주와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한다니까 마을 주민들도 정말 이런 환경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다음은 세종시의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건데요. 아마 이런 개념이나 이런 용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세종의 미래를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피크 코리아라고 합니다. 피크 코리아라는 것은 제일 꼭대기를 피크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고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최절정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정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게 문제예요. 더 갈 것인지, 정점에 왔기 때문에 떨어질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한국은 어떨 것인가를 저는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든가 K-사이언스라든가 또 K-랭귀지, 랭귀지라는 건 한글입니다.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 과학기술자들이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K-방위산업이 어느 정도인지. 인도의 네루 대학에서요. 한국어 학과에 신입생을 뽑는데 경쟁률이 얼마였냐? 3,300대 1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 한국어의 초절정에 와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또 공동체 위기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이 갈려져 있어요. 너무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이 국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적대감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지금 전쟁이다, 또 코로나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물가가 3배, 4배가 뛰고 있어요. 비행기 값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세대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오셨듯이 우리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창조와 도전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구호를 정말 거침없이 내걸고자 합니다. 제가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할 때 어떤 미래냐라고 할 때 사실 이런 개념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완성 그 단일 구호만 외쳤지 어떤 미래를 세종이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이 아까 얘기했던 K-랭귀지 한글 문화의 미래다. 그리고 세종이 박물관 도시의 미래다라는 건 새로운 개념인데요. 지금 국립박물관이 무려 세종시에 5개가 있습니다. 전국자치단체 시도 중에서 국립박물관이 1개 이상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2개 있는 곳이 있는데 충남입니다. 부여, 공주. 근데 세종은 뭐 면적으로는 작은 도시지만 무려 5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 또 사립미술관, 장욱진미술관, 미술관, 박물관에 말하자면 문화도시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직 실감 안 나시죠? 그렇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은 앞으로 정원도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녹지 비율 52%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세종시만 즐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프라예요. 이것을 우리 전 국민, 나아가서는 외국인까지도 실감을 할 수 있는 정원 도시의 미래가 세종시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세종은 혁신산업의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로서 설계가 되었고 지금도 제4차 혁신산업이 가장 입지에 있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자동차 시범지역이 세종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스마트 시티 83만 평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세종과 부산 두 군데뿐입니다. 우리가 빠릅니다. 전국에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첨단 혁신 산업의 미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했고 지금도 행복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 자체를 들어보면 참 메마른 말이에요. 그저 정부청사가 있는 그런 도시다. 그거 갖고는 세종시의 미래가 없죠. 입체적인 도시로 다시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창조적인 입장과 도전적인 입장을 얘기할 때, 첫째는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반드시 옵니다. 뭐 와야 될 것이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지금 올해 토지 구입을 하고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인데, 지금 저는 세종시가 다 살기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누구든지 많이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는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자가용을 억제시켜야 된다. 근데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도 더 편리하고 더 싸고 그것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또 지방시대의 선도도시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도시, 다시 말해서 수도권 인구를 이전에 오기 위해서 설계됐고 추진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점으로 우리는 미래를 꿈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단은 법적지를 확실히 하겠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또는 세종시 법률을 통해서 한다면 법률로도 행정수단은 법적지를 확실히 하는데, 사실 헌법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일 것 같아요. 법률은 그거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행정수단의 법적지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헌법도 개헌해서 수도가 되면 뭐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마이스 산업도시라는 말도 제가 처음 써보는 말인데요. 여기가 공무원들이 사니까 공무원들만 사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한 20% 정도입니다. 우리 인구 중에.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또 많이 사는 도시가 없어요. 인구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과 함께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산업, 공무원 산업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뭘까요? 세미나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국제기구 유치라든가, 사실 워싱턴 DC나 오스트리아 빈 같은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데는 바로 공공마이스 산업으로 그 도시가 사실 먹고 삽니다. 우리도 그런 도시를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글 문화의 미래라는 건데요.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시가 된 이상은, 제가 행복청장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세종대왕이 만든 세계적인 최고의 창작물, 한글, 우리 문화의 정수죠. 그 한글로 우리가 중심도시가 돼야 된다, 거점도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2011년도에 우리 시의 도로, 교량, 학교 전부 다 우리말로 지어진 건 아시죠? 제가 그때 행복청장 6개월밖에 못했습니다만, 또 기관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마음이 변할까 봐 2030년까지 지어질 교량과 도로에 한글 이름을 다 짓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게 얼마나 우수한 도시인가, 그리고 한국어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공용화될 수 있는 언어인가라는 것을 세종시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오늘 그 공연에 웰컴 투 한글, 땡스 투 세종 이라는 노래 들으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근데 좋죠? 그 김옥균 교수라면 지금 이화여대 교수인데요. 그분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특별히 부탁해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 세종시의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틀어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한국어 또는 한글의 세계적인 거점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도시이기도 하고 한글 문화 수도로서 우리를 발전시켜야 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무엇이냐? 영어입니다. 영어 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어마어마한 경제와 부를 사실은 쌓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이 안 들어요. 우리도
우리 경력단들 된 중년 여성이라는가 하는 분들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한국어, 이게 어마어마한 큰 자본이 되어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할 때 그것이 엄청난 산업으로 일으킬 날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한글 문화도시로 신청을 했고 작년에 예비 지정이 됐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체부로부터 이제 올해 이제 정식으로 다시 지정이 될 겁니다만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럼 200억이 내려와서 우리 한글 문화도시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한글 행사를 세종시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한글날 행사도 나는 대통령 주관 행사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국무총리 주관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바로 그런 한글을 가르치고 보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한글 문화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제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였고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들이 많아요. 중앙부처를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힘을 더 내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도시의 미래라고 하는 건데요. 세종 국립도서관, 또 대통령 기록관, 또 박물관 단지 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디지털 도시문화박물관, 또 국립세종수목원, 전부 다 국립으로 된 이런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이런 것들이 세종시만큼 집적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과 미술관 인프라를 우리가 확충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유산 기구들, 국제기구 같은 것도 우리는 착실하게 이제는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종을 박물관 도시로서 저는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네. 세종은 정원 도시의 미래입니다. 정원 제가 도시 박람회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 왜 하느냐, 그거 해서 뭐가 좋은데, 또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공인 행사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80%가 안 된다. 무슨 뭐하러 하느냐. 소용없다.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지역 이벤트 중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환 교수님 계시나요? 우리 배재대학교 세계축제협회 지금 부회장님을 하신 정광환 교수 그때 저와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증언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도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참 많아요. 우리 인천의 국제 영종도 공항 만들 때 환경단체 다 반대했습니다. 거기다 활주로 만들면 갯벌이 무너진다. 철새가 비행기하고 부딪혀서 비행기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해무가 많아서 비행기끼리 서로 혼선이 돼서 공항으로서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 얼마나 반대와 비판에 부딪혔는지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그때 사장을 했었던 강동석 사장이 그만두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 영종도 국제공항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의 프라이드 아니에요? 거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세계 최고의 공항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원 도시도 틀림없이 선거합니다. 왜? 이만한 인프라를 가진 도시가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오지죠. 중앙공원이 있죠. 중앙공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도시에 한 군데도 가진 게 없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공원이 50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드뭅니다.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파크라고 똑같은 중앙공원이 있는데 100만 평이에요. 면적 대비 우리가 얼마만한 큰 공원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도시 없습니다. 이걸 그냥 사장시킨다? 아닙니다. 저는 산업으로 만들어내서 여기에서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시민들의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순천도 했고 울산도 했고 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도시 속의 정원이에요. 저는 정원 속의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정원 속의 도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처음 쓰고 시작해서 이게 제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정원 속의 도시라는 말을 벌써 쓰고 실현하고 있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좀 무릎을 쳤어요. 그 말을 당신들이 쓰고 있단 말이야. City in Garden. 싱가포르의 도시 목표가 정원 속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 왜 자신감을 못 갖고 왜 그런 포부를 못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는 싱가포르보다 더 앞선 정원 속의 도시 만들고자 합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마찬가지입니다. 비단강은요. 왜 금강을 비단금자를 썼냐면요. 우리나라에 크게 4대강이 있는데 4대강 중에서 금강이 가장 물결이 호수같이 아름다워서 그랬습니다. 하천계수라고 있는데요. 하천계수라는 게 뭐냐면 가장 수위가 높았을 때 그 물높이, 하천 수위와 가장 낮았을 때의 수위의 차가 가장 적은 곳이 금강입니다. 그래서 금강은 늘 호수같이 잔잔하다 해서 그래서 비단금자를 쓴 것이거든요. 근데 대청댐이 되고 나서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되돌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보를 그래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금강의 전경과 친수 공간을 만들어서 금강이 아름다우면 그 전경을 보고자 호텔도 들었을 수 있고 컨벤션 센터도 들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 이자 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생각만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비전을 향해서 우리 세종시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혁신 산업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아까 볼프강 교수라고 MIT 교수들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 저한테 인사말 해주신 거 들으셨죠? 그분이 우리 세종시에 와서 작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 강의를 해주신 분이에요. 최초입니다. 시민들한테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 강의를 해주신 것도 처음이고 우리가 들은 것도 처음이에요.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MIT 교수나 하버드 대학의 양자 컴퓨터의 최첨단을 연구하는 교수들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좀 친분이 있고 저는 세종시가 바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좀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로봇, 스파트라고 여러분들 이응다리에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어요. 그 로봇 강아지 보셨죠? 그 우리 도시에밖에 없습니다. 그런 최첨단 혁신 산업의 메카가 세종시가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국가 돈을 만드는 세종시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인데요. 아까 일본 QST 원장이라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습니까? 저하고는 한 너댓 번 만났습니다. 그 QST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QST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원 같은데요. 중입자 가속기라는 중입자를 빛의 속도로 돌려서 암세포를 쏘아서 암치료를 하는 그 기술이 현재 일본에 밖에 없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에 밖에 없어요.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QST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중입자 가속기를 제가 도입하고자 이렇게 협의할 때 저한테 와서 장관이 약속해도 국회의원에서는 믿지 않겠다. 이거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의 진정성 어린 의지를 듣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진정성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통역 없이 일본말로 직접 제 뜻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정성이 느껴진다 했고 아까 오노테라라고 중의원 그 일본 육선 의원 아까 잠깐 와가지고 한일 관계 뭐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저하고 동경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위선 대신을 한 사람인데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MOU를 맺고 착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본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요.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걸 시민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고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겨진다면
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지금 서울에 하나 가동되고 있고 부산에 있고요. 세종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가속기 산업 같은 것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핵태원 세종국제사이버 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핵태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린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주변에 계룡대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해킹을 해서 정보를 빼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종시가 바로 그런 정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국가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사이버 보안 그 대학생 경진대회를 열었는데요. 국제경진대회입니다. 요번에 25개국에서 한 1,3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일주일 동안 여기서 대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규모고 앞으로 이건 점점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버 보안 요원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양성해내서 우리의 정보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심 역할을 해야 될 도시 어디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를 위한 우리가 5개 그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핵심 과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의 이응 패스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합니다. 7월부터는 우리 시 내부에서는 이응 패스 도입을 위해서 일일 보고를 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무료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언젠간 할 겁니다.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만 원어치 교통패스를 사시면 5만 원어치를 뭐든지 타실 수 있는 거예요. 두루타가 됐든 BRT가 됐든 어울링 자전거가 됐든 다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용 제발 좀 자가용 운행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말하자면 이동을 하셔라 라는 게 제 목표고요. 2만 원짜리 패스를 사면 5만 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은 지키고 싶었어요. 13세 이하 초중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노인들 무료로 지금 설계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무료로 버스를 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70세 노인들께서 버스를 마음대로 타시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자가용 억제를 하고 대중교통을 쓰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점은 교통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석유값, 가솔린값 절약되죠. 그리고 배기가스 줄겠죠. 환경 문제에도 좋지 않겠어요? 저는 세종시를 정원도시와 함께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 중립 도시입니다. 저는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전부 다 정원이나 나무가 흡수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버스를 탄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싶은데 불편해서 못 타지 값이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순수한 수소버스 전기버스로 167대를 더 도입했습니다. 200몇 대에서 160대를 더 도입했다면 어디겠어요? 택시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거기도 400대까지 늘렸습니다. 67대를 늘렸습니다. 두루타도 늘렸고요. 그리고 교통장애인이라고 한 장애인들의 누리콜, 전국 최고 1위의 비율을 가질 정도로 대중교통수단을 확실하게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체계도 지금 노선을 13개 노선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노선에서 새로운 버스로 그 버스 지금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버스 전부 다 한글 디자인의 문양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왜? 세종시는 한글 도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이응패스를 도입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군요. 택시를 현재까지 412대였는데 올해 말까지는 506대로 늘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경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가용 갖고 안 오신 분이 버스 타고 내려서 소주라도 한잔 하시면 좋지 않겠나요? 음주운전 안 하고 대리운전 안 쓰고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을 쓰면 조금 더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인데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왜 하느냐라는 말씀을 자꾸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도시가 가야 할 방향이고요. 여기서 말하자면
소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싱가포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티 인 가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광윤 수장 살았을 때 물었어요. 출장 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전부 다 관리자 패찰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런 가로수를 관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가 외자를 유치해 옵니다. 세계적인 금융도시,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좋고 살기 좋고 깨끗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경제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우리나라가 소득이 35,000불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할 때가 됐어요. 품격 있는 생활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가든 파티 저는 얼마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덜 들립니다. 이런 고급이고 품격 있는 생활을 정원을 통해서 세종시에서 만끽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것이 제가 시장으로서 시민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비 단가가 다 올라갔어요. 지금 물가가 올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계상된 예산에 잡았던 공사비 총 사업비가 마구 올라서 국가도 어렵고 거기에 지방비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죠. 그래 2027년도 8월부터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이 수영장을 만들고 그리고 실내 체육관을 만들고 그리고 폐막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막식은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폐막식을 중앙공원에서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올해 열리고 있는데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스타디움에서 하지 않습니다. 세네 강변에서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지 않고 이 중앙공원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메타 45에 가서 중앙공원을 보여줬더니 이분들이 자기가 폐막식 볼 때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 메타 45 예약 좀 해달라. 그럴 정도로 평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세계대학 경기에 선수 임원이 약 15,000명이 옵니다. 그분들의 선수촌 아파트가 세종시에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 본부 거기에 직원들만 한 150명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찾아드는 사람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본부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종시가 이 유대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이것을 해내면 우리 세종시가 10년은 저는 국제화로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6년도에 국제정원도시, 27년도에 세계대학 경기. 이렇게 함으로써 세종시가 이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제 표현이라고 그러면 촌스러운 말 쓰지 말자. 이제는 제2의 수도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도시로 저는 영어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종시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킹 세종 시티라고 합니다. 넥스트 캐피털 시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수도 그리고 세종 대왕의 도시. 우리는요 수도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도다. 왕이 사시는 곳이다. 틀렸습니까? 맞죠? 앞으로 2026년이 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통계와 숫자로 제시하면 이런 것인데요.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뜻을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지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뜻에 같이 힘을 주시고 같이 동조를 하실 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뜻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